신인규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정치권 이슈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예측해보는 정치 전망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두 분 나오셨는데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이제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5년의 또 선장을 뽑는 이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사전 투표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3일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의 토론회도 열렸고, 또 후보자들은 각각 또 매우 바쁘게 지금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총평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우선 토론회를 두 번 했는데 경제하고 사회를 했는데 후보들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가 이제 아주 뭐 그 진보 정당이니까 이념 정당이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정체성을 보여줬어요. 불평등, 차별 이제 이런 문제의 아젠다를 아주 정면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별로 큰 차별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공방도 했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사회 토론회에서는 어제 처음부터 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을 파고드는 네거티브를 아예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토론회가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발굴하지 못했다. 어떤 대선에 같은 쟁점이 없는 대선인데 내란 프레임 이외에는 그런 거 이외에 어떤 쟁점 축을 만들어서 정책이나 공약 쪽에 뭔가 국민들이 좀 이게 그거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지 못한 토론회였고, 여전히 이 김문수 후보가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토론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철현 교수님은 뭐 지난주 금요일 토론회를 포함해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두 차례 열렸는데 첫 번째 토론회가 경제 분야였거든요. 두 번째 토론은 사회였는데 저는 경제도 없었고 사회도 없었다. 정말 조금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아주 조금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그 1차 때 보면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자영업자들 뭐 거의 뭐 침체 수준을 넘어서 지금 불황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대선 후보들에게서 어떤 저런 뭐 나름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라도 좀 넣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지난번 그 두 번째 그 사회 토론은 더 심각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어떤 대선이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찬성과 반대로 분열된 이 국민 여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초점 맞춰줘야 되는데 4명의 후보들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걸 보여줬고, 특히 지난번 주제가 보면 연금하고 의료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의료 전공의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아무런 해법을 못 만들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경제도 없었고 사회도 없었고, 특히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뭐 굉장히 네거티브 전도로 흘렀거든요. 네거티브 전도로 흘렀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마지막 세 번째 토론회인데 이때는 거의 네거티브의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득표 전략에서 가장 이게 조금 성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때리기에 나름대로 조금 재미를 받고 톡톡 재미를 받고, 김문수 후보도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또 이재명 때리기에 들어갔고, 또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책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조금 그런 네거티브 어떤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제, 사회, 정치를 토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글로벌 어떤 트럼프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분야는 꼭 하나 섹션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조금 이번에 외교 안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화두는 또 빼냈기 때문에 좀 또 알맹이 없는 그런 또 토론회가 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대선 토론이니까요. 예, 경제와 안보 이 두 축으로 좀 그렇습니다. 대선이 가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데, 먼저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그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김문수, 이준석 이 두 분의 단일화 이슈가 너무 많이 지금 기사가 생성되고 있고, 뭐 단일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마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아마 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이슈가 거의 블랙홀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앞장을 서고는 있는데 이 문제 제기의 수준이나 어떤 제기의 방식 자체가 너무 좀 지연말단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 좀 산으로 가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또 김문수 후보도 무슨 어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가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 단일화 관련된 이슈를 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단일화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하다. 아하. 단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일 간에 말이죠. 완전하게 친윤 세력과 단절을 선언하고 그걸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사전 투표를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기 애둘러서 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론을 들었죠. 구체적으로 예. 얘기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친윤과 절연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과도 전 완전히 결별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태도 내란에 대해서 아니 그 탄핵에 대해서 자신이 반대했던 것 예. 이걸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일반론으로 탄핵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취한 태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 김문수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한 저의 태도를 반성합니다. 이렇게 참회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계엄도 평론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이 잘못됐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아는 얘기죠.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린 정말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마지막 순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기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중도층들이 주목할 수 있죠. 예. 그럼 한동훈도 며칠 남았습니다만 지금 뭐 김문수 얘기를 이름은 달고 나오기 시작했던데 한동훈 후보도 전 후보도 좀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 단일화의 조건에서도 만약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더 주춤하면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면 자신도 이제 단일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마지막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적당히 얘기하고 이렇게 뭐 저는 앞으로 뭐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이건 안 되고요. 완전하게 정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가? 제가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주도한 친윤세력 완전히 예. 결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하. 그러면 저는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봐요. 그 우리 최 교수님 질문을 제가 받아서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철현 교수님께 여쭤보면 친윤과의 확실한 절연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도록 나와 있던데 그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원내대표 그만해라. 이제 물러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 이게 어떻게 단일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은 이쪽에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이준석 후보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시는 이런 비유를 거거든요. 하는데 헤어진 연인 사이에 남자가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자 쪽에서 마음이 돌아오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뭐 그리고 본선거 우리 투표지가 인쇄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단일화를 하더라도요 이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단일화 효과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떠나가지고 적어도 저는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요 김문수 후보하고 합동 유세를 해야 돼요. 아 둘이서 같이. 아니, 둘이가 유세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타당의 10% 정도가 나온 그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직을 포기해라. 이게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내란 세력과의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하는 부분을 조금 차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보면은 그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떤 단일화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 김문수 후보가 졌을 경우 어떤 책임론 두 번째는 보면 국민의힘에서 보면요 나름대로 단일화하지 않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 보수 분열돼서 치게 되면 그 책임론도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단일화 안 되고 나면 이준석 후보에게 찢는 거는
사표가 된다는. 사표가 되죠. 근데 그 미국 하와이에서 지금 홍준표 예. 시장이 그 사표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도통이 지금 조금의 어떤 뭐 여지를 틈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 안에 그들만의 단일화 논의다. 이준석 후보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예. 단 한 번이라도 만약에 이런 식의 태도가 변화가 있다면 하겠다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저는 뭐 거의 단일화의 가능성은 제로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김 교수님께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완전히 선을 긋은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지켜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뭐 이낙연 대표랑도 막 당을 합쳤다가 또 11일 만에 깨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또 남거든요. 그 말을 100% 믿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100% 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 왜냐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저도 단일화 하려면 본선거 투표지 이전까지는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전혀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지난 뭐 2번에 걸쳐서 또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단일화를 응하게 되면 본인이 예. 완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걸로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아니, 선택을 근데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과거에 안철수 후보도 안 한다고 뭐 손가락 발언까지 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못 갖는 건데 최 교수님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가장 마지막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가 바뀌어야 된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예.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뭐 100%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내일간에 만약에 태도 변화가 있다면 예. 저는 단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김 교수님의 지적처럼 내부에서도 후보 단일화처럼도 한동훈 후보 데리고 와서 공동 유세도 못 하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준석 후보까지 아니,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시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김문수가 바뀌면 한동훈이가 동시에 할 수 있죠.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한동훈 아, 그 선수가. 선결 조건 걸었던 얘기를 부분? 어제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예. 이길 길이 있다. 어제 송파에서 그게 저하고 제가 주장 계속 해왔던 거와 아주 비슷한 맥락이던데 그럼 한동훈 후보도 되게 불편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상당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요. 한동훈 예. 후보도. 근데 이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아하. 근데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런 제가 말하는 그 극단적인 변화, 극적 예. 반전이죠. 그냥 예. 변화가 아니에요. 극적 반전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손을 들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준석 후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완전히 전 판이 바뀔 수 있다고 좀 보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바뀔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는데 네. 우리 최 교수님이 정치권을 오래 지켜봐 오셨으니까 김문수 후보를 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 대결단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볼 권성동 때- 원내대표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기는 게 그게 된다면 정리해야 되겠죠. 어허. 근데 그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지지선을 했잖아요. 예.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에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면 손학규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는데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했죠. 손학규 전 대표가. 예. 근데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돼서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해서 아침에 기자회견할 때 나가서 지지선한 거잖아요. 지금 22일 날. 예.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 불과. 근데 그렇게 절박하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고 손학규 전 대표도 맨 처음에 거절했다가 이재명은 안 되겠다 해서 했다는 건데 지금 말씀들이 본인들의 얘기가 그러면 그 손학규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해서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하면 100% 진다. 단일화 예. 안 되는 건데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극우적인 태도로 되겠느냐.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내 지지 철회하겠다 손학규가. 그때 노무현 정몽준도 하루 전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됐다가 정몽준이 하루 전날 철회한 적도 있어요. 지지 철회한 적도 있어요. 예. 손학규 전 대표 지지 철회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지나 지지 철회가 그 정도 얘기한다면은 이제 며칠 남고 이미 거의 지는 게임인데 예.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예, 그러면은 하나 변수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이 사실은 뭐 단일화를 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준석 후보 지지선언 비슷하게 들리는 발언 뭐 예를 들면 워딩 그대로 전달드리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SNS상에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니 단일화로 더 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또 중간에서 방해를 놓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건 어떻게 그럼 정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와이에 찾아갔던 특사단이 들고 온 거는요 홍준표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홍준표는 만약에 본인이 직접 그 김문수를 지지할 것 같았으면 페북에 메시지를 올리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내줬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설득하러 간 하와이 특사단이 들고 온 거는
홍준표 시장이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하는 걸 들고 왔을 뿐이고 진짜 홍준표의 마음은 이준석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아하. 때문에 지금 단일화 협상 깨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게요. 자강론하고 이준석에게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건데 그 사표가 된다는 걸 그냥 쉴드를 쳐줘 버렸잖아요. 예. 사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아니면 중도 보수에서 볼 때는 이제 편하게 어떻게 보면 뭐 홍준표를 따라서 이준석에 투표할 수 있는 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영향을 끼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고맙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완전 보수 예. 단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정치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하와이로 떠나면서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절연을 하고 예. 앞으로 보수의 어떤 차세대는 이준석으로 보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좌우 정권이 좌우가 공존하는 어떤 통합의 정권을 만드는데 본인이 기여하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뭐 시장의 이제 뭐 나름대로 정책 스탠스 분명해졌고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쓴소리를 한마디 한다면 본인은 지금 어떤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정계 은퇴를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사람이 본인이 뭐 기권하는 건 본인이 권리일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볼 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계 은퇴가 아니고 정계 퇴출감이에요. 예. 홍준표 시장은 정계 퇴출감이에요. 퇴출감이다. 홍준표가 예, 우리 최 교수님. 홍준표에 대한 평가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그 이준석 투표 관련된 거 사표 그 얘기인데 저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별로 없어요. 아하. 이준석을 찍지 않으려다가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말했다고 찍을까요? 전 저 별로.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경제 책사라든지 또 그 지지자분들은 또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이제 지지 선언도 하고 별로 의미 그랬거든요. 없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의미가 없다. 이준석 후보에게 예. 얘기한 거, 그 이제 뭐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이준석한테는 좋고 김무수한테는 나쁜 건데 그게 표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못 미칠 별로 거고. 영향은 없다. 네, 그리고 예. 단일화에도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단일화에 긍정 부정에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저는 오로지 김문수의 태도에 달렸다. 김문수의 친윤과의 절연이 문제예요. 명확한 절연을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자신이 탄핵에 반대한 걸 반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반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막연하게 평론가답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뭔가 얘기하면 안 되고 석고되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해야 예. 돼요. 그러면은 와닿을 수 있어요. 유권자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못 해온 거를 하기 어렵다고 3일 보는 앞두고 거예요. 하느냐라는 하기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그 전제를 저는 깔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자진 김철현 사퇴라도 교수님. 해주면 자진 사퇴라도 해주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듯이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처럼 자진 뭐 이 사퇴라도 해주면 그나마 어떤 뭐 친윤계하고의 관계 단절을 하는 그렇죠. 예. 뭐 어떤 수동적인 그런 거라도 될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원내 수석도 있고 원내대표가 지금 하는 일도 없잖아요. 지금 뭐 없어요. 국회가 열리는 없어요. 것도 아니니까 사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당권 구조가 당권 아.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당권.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보면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예. 본인이 다시 당권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당내 주류인 친윤계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절연을 해버리면 예. 그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올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래 보이는 김문수 거죠. 후보가 예, 최 교수님. 저기 건곤일척에 자기 자신을 다 걸어야 돼요. 맞습니다. 올리는 근데 걸 수 있는 약간 모멘텀이 생겼어요. 지난 주말에 그 여론조사 몇 개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산술적으로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의 산술적인 합격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허무맹랑하지 않다라는 게 그게 최근 며칠 사이의 변화였거든요. 예. 그것도 마지막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그까지 아하. 대선 이후에 지고 안 지고가 뭐가 당권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 만약 제가 김문수 같으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자, 모든 걸 거는 모든 올린 해야죠. 예. 올린 해야죠. 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다 부정하고 예. 그동안 뭐 정광훈 목사 이런 거 전부 완전히 석고대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하.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예. 아니 어차피 뭐 선거 며칠 앞두니까 별거 다 하네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언론이 바뀔 거라고 태도가요. 예. 그러면 이게 이 이슈가 그걸 확 간다고요. 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김문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예.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만약 김문수 후보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저는 당장 쫓아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하. 당연히 그럼 이길 수 있다라고. 예. 그러나 결과는 못할 것 같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일단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 배신자 인증이다, 홧김에 서방질이냐, 뭐 여러 비판들 지금 나오고 있다까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예, 일단은 김문수, 이준석, 김문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부분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저희가 이번 주까지 좀 한번 지켜보면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전망대 우리 최창렬 교수님, 김철용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는 뭐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 제 예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 단일화 한다고 이준석 후보가 여러 차례 그 본인 말을 좀 뒤집고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일화를 부인은 했는데 뭐 절대 안 한다라는 말로는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친윤계가 차기 당권을 대가로 해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했다. 이런 당권 거래서